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 발표를 진행했던 그 임성기 대표와 함께 일하고 있는 황용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것들이 상당히 조금 큰 이야기들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그럼 코파일럿 어떻게 쓰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AI 에이전트들 어떻게 구동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좀 인사이트 혹은 내용들을 조금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코파일럿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몇 가지 시연도 좀 보여드리면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메인 키워드라고 꼽는다면 저는 에이전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AI를 통해서 뭐 내가 텍스트로 질문을 하고 프롬프트를 넣고 답변을 받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작업을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MCP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MS 코파일럿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백인송 매니저님께서 좀 자세하게 큰 틀에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큰 이야기를 하느라 좀 빨리빨리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활용하는 모든 AI 제품군의 이제 전체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MS 제품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가장 많이 쓰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웹브라우저에서는 엣지 브라우저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할 때 좀 빼놓을 수 없는 MS365 이제 제품들, 우리가 오피스라고 하는 제품이죠. 여기에서 이제 모두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MS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챗GPT나 이런 AI 모델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해서 MS의 제품군이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AI가 보조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브라우저에 떠 있는 내용들을 단순하게 요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웹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내 이제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안에서 검색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코파일럿에서 지원이 되는 기능들이다 라고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 그리고 MS 엣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은 지금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도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AI 모델들이 워낙 좀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과의 좀 차이점, 어떤 것들은 어떤 모델이 조금 더 잘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이 강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는 재미도 최근에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MS365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사용하시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교차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발표 자료를 만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MS 그 코파일럿이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예전에 초창기 나왔을 때보다 기능적으로 매우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에서 지금 지원되는 다양한 기능들은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상당히 안정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데이터 분석 하나만을 가지고 시연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엑셀을 쓸 때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 함수 사용하기 많이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코파일럿에게 직접 물어봐서 어떠한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거기 해당 셀에 붙여넣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데이터를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수많은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정렬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데이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엑셀에서의 코파일럿 주요 사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워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그 프로그램인 만큼 그에 맞춰서 코파일럿 기능도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문서에 초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작성되어 있는 텍스트의 내용을 수정한다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톤 앤 매너로 수정한다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그 드래프트로 작성한 내용들을 좀 더 깔끔하게 다듬는 것들도 현재 코파일럿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룩에서는 우리가 메일이나 일정 관리를 좀 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일을 주고받는 데에 필요한 주요 업무들에서 코파일럿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나에게 들어왔던 메일을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메일의 초안을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작성한 것에 피드백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도 아웃룩 코파일럿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이건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MS365 코파일럿이 설치되어 있는 앱에 들어가시면 거의 우측 상단에 코파일럿 마크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코파일럿이 추천을 먼저 해주고, 만약에 거기에 내가 원하는 작업이 없다라고 하시면 대화형, 채팅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 내가 원하는 작업을 요청하시게 되면 그에 맞춰서 문서 안의 내용, 내 파일 안의 내용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메일 요약도 마찬가지고요. 메일 분석 같은 것도 함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휴가 같은 거 좀 다녀오고 나면 메일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한 건 한 건 요약해서 보는 게 아니라 기간 내에 들어온 전체 메일들을 확인하고 중요도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알려주는 이러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부재 기간 동안이라던가 아니면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좀 많은 경우에도 코파일럿이 상당히 시간적 효율을 주는 것 함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S365 코파일럿이 강력한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원드라이브,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과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클라우드 환경 안에는 내가 만든 다양한 파일들도 있고 나와 같은 구성원, 팀원들 아니면 부서원들이 같이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는 파일들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혹은 아까 보셨던 아웃룩이나 팀즈 같은 다양한 MS365 제품군 앱 안에서 코파일럿을 함께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믹스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여쭤보면 이 안에서 코파일럿이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MS365 코파일럿의 좀 사용량을 권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 갤러리 앱인데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빌더를 만드는 방법은 자연어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지금 우리 회사의 매출을 정리하는 그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 이러한 시작점에서 이제 그 스타트를 걸면 단계별로 어떠한 데이터들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트리거들을 넣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트리거라고 하는 건 에이전트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단순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 이거는 기존의 챗 GPT와 동일한 사용법이 되겠죠. 근데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조건이 되면 특정한 앱 아니면 특정한 서비스를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형태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동화의 포인트가 생기는데, 단순히 결과를 보고 사람이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온 결과를 가지고 AI가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내용에서 기준점을 통과했다면 이 다음 프로세스, 이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런 에이전트 빌더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MCP입니다. MCP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AI 모델들이 서로 그 데이터, 정보를 좀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이다 라고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MCP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에이전트 빌더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AI들이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규약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째서 지금 에이전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전에도 AI를 활용을 해서 특정한 작업을 실행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있었습니다.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니까요. 흔히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특정한 로직을 잡아두고 로직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실행이 되는 형태로 각각의 그 단계별로 필요한 모델이나 필요한 작업들을 연결을 시키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MCP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AI 모델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서비스를 호출해야 되지, 그리고 이 서비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데이터를 내보내야 되지,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하나의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달라붙어서 별도의 API 툴을 만든다던가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간소화가 되었다. 그리고 통일된 규격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연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MCP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MCP의 사용 예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MCP 서버를 통해서 지금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외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사용하는 AI 모델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퍼플렉시티라고 이제 검색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 질문이나 검색어를 넣게 되면 나의 질문의 의도를 그 AI 모델이 파악을 하고 그 내용에 좀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웹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나에게 그것을 가공해서 주는 그러한 검색 AI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저희가 클로드라고 하는 서비스랑 결합을 했을 때의 화면을 앞에 좀 띄워놨는데요. 클로드의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웹 검색이 잘 지원이 되지 않기도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LLM 모델의 경우에는 웹 검색이 지원이 되더라도 단편적인 정보들만 모아서 제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전문적인 검색 AI를 함께 결합함으로써 검색이 필요할 때 조금 더 많은 데이터,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클로드에서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나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좀 가지게 되고요. 조금 더 직관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노션을 통해서 MCP를 연결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시연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러한 MCP 서비스의 경우에는 AI 모델이 단독으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에 한한 출력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적으로 계속해서 만져야 되는 수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수많은 외부 서비스들을 직접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거나 해당하는 정보들을 불러와서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그리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필요한 관련된 액션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그 에이전트 서비스로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노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파일럿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겁니다. 제가 몇 가지의 예시를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잠깐 중간에 그 앱스토어나 프롬프트 스토어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거 사용하면 우리 회사에 쓸 수 있는 거 맞나?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중에 우리 회사에서 확실히 쓸 수 있는 아이템 하나라도 먼저 확인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용 가능할 거다라는 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앞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이지 프레임워크 교육에서 시작해서 이제 우리 회사에 실질적인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형태로 끌어나가다 보면 결국에 개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과 함께 수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을 AI로 자동화시키는 것, AI로 조금 더 성과를 높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MCP 같은 기술들이 지금 많이 고도화되고 점차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AI 솔루션을 반드시 찾아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설명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MCP에 대해서 노션과 퍼플렉시티만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MCP가 AI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에 MCP 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수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상의 서비스들이 MCP들을 이용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본인의 이제 AI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MCP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회사라고 하신다면 이런 MCP 스토어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회사 이런 업무들 AI로 자동화시킬 수 있겠네 없겠네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